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한 이유는 물류업체인 페덱스의 실적 쇼크, 그거에 대한 하락이 됐습니다. 페덱스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6월달에 제시한 그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페덱스가 철회를 했죠. 그로 인해서 페덱스는 거의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페덱스가 왜 중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페덱스는 물류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연준이나 그 그린스펀이라고 아실 거예요. 옐런 그린스펀이 경기 판단에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경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이 경기를 예측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적 가이드를 철회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경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재미난 건 뭐냐면 20%를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미국은 고점과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게 없어요. 제한이. 20%면 사실 그게 많이 하락을 안 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거는 7, 80% 빠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빠진 이게 20%가 그 1987년도에 했던 블랙 먼데이 때 하락이요. 그 당시 페덱스는 16% 빠졌고 16%. 그러니까 지금 페덱스에 대한 물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블랙 먼데이 때도 16%를 빠졌는데 평일에 이런 상황 속에 20%를 빠졌다는 것은 시장이 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고 크게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덱스가 향후 다른 물류업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가 3.9%를 돌파했죠. 그래서 2007년도 10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15년 전에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또 2년물과 10년물은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곳곳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난 다음에 온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스태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국채나 페덱스나,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세계은행에서도 또 IMF에서도 경기 침체를 예고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페덱스의 어떤 이 경고가 이번 FMC 이번 주죠. 이번 주 21일, 22일 날, 20일, 21일 날에서 22일 날 보죠. 그렇죠? 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F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80% 넘게 보고 있고 울트라 스텝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 스텝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9월에 자이언트 스텝하고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12월에는 빅 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울트라 스텝을 일단 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 11월, 12월을 봐야 되는데요. 유가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가면서 오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유가하고 식료품 제한한 그런 CPI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진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9.1을 넘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FMC 회의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운은 일단 0.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9% 하락했고요. 나스닥 0.45% 하락했는데요. 사실은 장중 저점에서
이겨낸 모습입니다. 낙폭 좀 줄이고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빠졌다가 많이 줄인 거죠. 거의 뭐 0.9%를 줄이고 끝났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저점을 깨뜨리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뭐 아래꼬리가 생겼으니까 반정이 올 거야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좀 마찬가지죠. 장중에 2%까지 하락했다가요 1%딱 절반 정도, 절반을 넘게 돌렸는데요. 일단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전에 만기 전에 4일 연속 상승했어 그 저점 출발자리를 다 깨트리고 끝났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399원, 그러니까 1400원을 여간일에서 넘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1399원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갔다가 밀려서 끝나는데, 이게 한미 통합 수합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네요. 청와대에서 살짝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합 수합을 체결했다가 아니라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뭐 영국, 미국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죠. 5박 7일 순방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가 이제 미국에서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또 유엔에서 연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통화 수합을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봐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 할 때 아시겠지만 통화 수합을 체결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통화 수합은 미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미 재무부가 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합니다. 전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능성이 이제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또 그러니까 연준과 뭔가 약속이 있는지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통화 수합은 개별 국가와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여러 개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이 통화 수합을 체결했기 때문에 통화 수합이 이루어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요즘 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정부에다 불편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인하도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인하는 없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편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통화 수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표가 이제 곧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이 그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 시점과 미국 FMC 회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23일, 22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화 수업이 진짜 될 건지 FMC가 돼요. 만약에 FMC에서 울트라 스텝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 안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울트라 스텝을 하고 통화 수업이 안 됐을 경우 수. 그렇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통화 수합이 됐을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통화 수합이 안 됐을 경우, 그렇죠?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통화 수합이 됐을 경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통화 수합을 떠나서 우리나라 주가가 그러니까 원달러의 영향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죠. 원달러 영향을 안 받았어요. 심리적인 게임인데 심리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내려올 수 있어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또 그다음에 마감 시장 그러니까 그 야간 선물에서 약간 상승의 기운을 보였지만 사실은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에 요 근래 거의 영향 안 미쳤어요. 1400까지 왔으면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대단히 많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참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시장에 쓰는 게 언제나 뭐 항상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 모습도 우리가 좀 확인해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삼성전자가 다시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시저가로서는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이 55,500원이었어요. 예, 이전 저점을 깼던 거였죠. 근데 이제 양봉으로 끝나서 56,200원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양봉 누군가는 매수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갈지는 수급에 달려 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나 기관을 팔고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사고 있는데도 이 기술적으로 양봉이 나왔다는 게 참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을 거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흐름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